다음 달이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됩니다. 얼마 전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심의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국가심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본래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하고 과학기술전략회의. 네. 이건 이제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네.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기술전략회의가 있고 네. 자문회의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네, 있는데 그렇죠. 네.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자문회의로 이관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합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달이면 이렇게 이관되는 건데 네. 네. 이제 마지막 회의가 이제 막 끝난 거고 다음 달에 이관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 기구가 지금 이름도 그렇지만 아마 좀 차별화가 좀 안 돼 있고 서로 좀 협조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조직에서 이 세 개를 하나로 합하자. 그래서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다 합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네. 돼서 예. 지난달 말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네. 이제 그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서 4월 17일자로 이제 정식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세 가지로 나뉘어 있던 기구를 하나로 네. 합해서 여기서 이제 다 추진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네, 직접- 위원장은 네,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 처음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마지막 사실 회의였겠네요. 뭐 그런 셈이 되지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다뤘나요?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2월 23일인가요? 지난달에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위원장이신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네. 또 백경희 민간 공동위원장 그 두 분 주재로 해서 이제 개최가 되었는데요. 네. 이번 심의회 때 크게 5가지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있고 네. 예. 또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예.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본계획, 마지막으로 이제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인데요. 네. 이렇게 크게 5가지네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예. 이 5개 안건이 각각 해당 분야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중점 추진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계획이 되면은 이런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들어요. 매년 시행할 것들을. 그래서 이제 매년 집행을 하고 또 이제 1년이 지난 뒤에는 지난해 실적을 점검해서 또 보완 사항들을 반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기본이 되는 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 그렇습니다. 되는 네. 계획인데 네. 이 안건 중에 5가지 중에서 하나 꼭지가 네. 있었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계획들이 100여 개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과학기술 기본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번 기본계획 특징이 있다면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어떤 장기 비전을 연계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040년까지 미래 모습을 제시하고 네. 그걸 이제 기본계획과 연계를 했는데요. 2040년까지 제시한 미래 모습은 이제 풍요로운 세상, 또 편리한 세상, 예. 또 행복한 세상.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아. 이렇게 4가지로 설정을 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이제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정책 방향들이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예. 첫째가 그동안에 이제 이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추격형 연구였다면은 네. 이제는 파괴형 R&D 네. 쪽으로 가야 되겠다 예. 이렇게 잡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협력, 융합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미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폭 강화하겠다 하는 거고요. 네. 혁신 성장 동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해가지고 미래 어떤 먹거리, 일자리, 그러니까 신산업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동안의 과학기술이 주로 경제 성장, 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런 거였다면은 앞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네. 각종 인류 문제에 기여하는 그런 쪽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2040년까지 연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긴 호흡으로 이제 네, 추진하겠다는 긴 호흡으로 겁니다. 그동안 네. 너무 따라가기만 했다면 또 이제 네, 혁신적으로 혁신. 파괴적으로 네. 혁신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또 그리고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연구는 수도권이나 뭐 지방이라고 해봤자 대전 정도에 집중돼 있었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좀 지방 정부는 그냥 정부의 의견을 좀 따라가는 거에 급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5개 안건 중에 하나였던 지방과학기술진흥 네. 종합계획 여기엔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담겼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학기술진흥이 참 중요해요. 네. 사실은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첨단 과학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총수 없는 전쟁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죠. 우리도 이제 지방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방 발전이 주로 이제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렇게 소위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인적 자원 네. 또 과학기술 예. 이런 것들이 양대 축이 되어서 지방 발전이 되어야 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지방과학기술 종합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방 정부가 지역 혁신 리더십이 좀 모자라요. 중앙 정부가 이제 뭐 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네. 직접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어떤 리더십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문제라든가. 예. 또 지역에도 이제 혁신 주체들이 있잖아요.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혁신 주체 역량을 좀 끌어올리겠다. 인재도 양성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좀 고도화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제 과학기술 지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기술이 수도권이나 대덕 연구단지뿐 아니라 네. 전국 어디에서나 R&D 또는 휴먼 리소시스 인적 네. 자원을 통해서 지방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지원하겠다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아.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그렇죠. 위해서 꼭 네. 필요한 정책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점적으로 봤던 단어가 안전이라는 거였는데 네. 올해 유독 화재 사고도 많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포항 강진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안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인데요. 예. 이것도 요개정 계획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서 17개 부처가 이제 마련해서 이번에 안건을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주로 중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분야가 예. 이 경제 성장, 제조업 경쟁력 제고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런 쪽을 민간들이 지금 기업 연구소가 한 4만여 개 되고 네. 또 대학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 더해서 삶의 질이라든가 아, 각종 사회 문제 해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 및 안전 관리죠. 그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비전에도 편리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삶도 우리가 미래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난 안전 관리 이번에 기본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 예. 안에는 보면 이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다든가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그런 기술들을 예. 이 재난 안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진화시킨다든가 예. 또 재난 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재난 안전 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다 그런 건데요. 어, 뭐 앞으로도 이런 재난 및 안전 관리 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나 R&D 쪽에서. 네.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이런 데 아마 중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제조업 중심 연구 개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나아간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기조인 사람 중심의 정책 방향과 또 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외에도 또 민군 기술 협력에 대한 기본 계획이 확정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민군 협력 그 글자 그대로 민군입니다. 네. 민군이 군사 기술이 예, 그렇죠. 민간 그 예. 민간과 민간 기술, 군사요. 군사 기술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군사 기술 그러면 뭐 왠지 좀 비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 칸막이를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는 민간 쪽하고 군 기술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예. 민간의 우수한 기술들이 군의 우리 이제 스핀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접목될 수도 있고 또 국방 기술 중에서 우수한 기술들은
또 스핀업 해가지고 네. 민간 쪽으로 활용하기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키자. 오. 그래서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재권을 공동 활용한다든가 또 부처 간 공동 개발이라든가 기획을 활성화시킨다든가 기술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자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 현재 민군 겸용 기술이 보통 국가 R&D에 지금 한 0.7%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한 1,300억 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2022년까지 5년 뒤까지 1%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런 거 외에도 이제 그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을 국방 실증 사업을 해본다든가 또 국방 벤처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국방 기술도 한 단계 높이고 그냥 숨어서 뭐 갇힌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번 계획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정리해서 심의회가 자문회의로 이관이 되고 전략회의와 자문회의 양대 산맥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그 예산 집행력이 그 힘이 더 강대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부의 그 예산 집행,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 이 문제는 확실히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 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중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사실은 차관급이 세 분이 계세요. 예. 1차관이 과학기술, 2차관이 이제 ICT 정보통신, 3차관 역할을 하는 분이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차관급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일만 네.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개, 20개 부처에 널려 있는 종합 R&D를 전체를 다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동안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무슨 예산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재정부가 하던 것들을 이쪽에 힘을 실어줘서 이쪽에서 하도록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 더 힘이 실리면은 또 청와대에 또 과학기술 보좌관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이 체제를 통해서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방향과 함께 최근 열릴 국가과학기술심의 안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